안녕하세요. 아시안컵 프리뷰쇼 정승준입니다. 자, 1시간 되면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프리뷰쇼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별리그와 달리 토너먼트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면 바로 탈락이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4경기를 이기게 되면 우승이고요. 그중에 한 경기라도 지게 되면 짐을 싸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요. 지난 최종전에서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스쿼드가 좀 더 든든해졌어요. 네, 특히나 황희찬 선수는 오늘 경기의 양상에 따라서 후반전 투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상을 깔끔하게 털어내고 오늘은 멋진 골을 터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과 맞붙게 될 팀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양 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감독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대회 4번째 우승을 도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피파 랭킹은 대한민국이 훨씬 좋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치니 감독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유의 백스리, 탄탄한 조직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요. 3승 2무로 우리나라가 우위한 상황이고요. 작년 9월에 최근 맞대결에서도 우리나라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기운 그대로 가져가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와 사우디 경기에 앞서서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의 16강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태국의 생각 외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동점골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우즈벡의 결승골을 허락을 하면서 바로 이 장면이죠. 네. 많은 수비가 있었지만 멋진 이 터닝슛으로 우즈벡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9년 만에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이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까지 5팀이 8강에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3팀이 남아 있습니다. 16강 대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까지 호주, 타지키스탄, 요르단, 카타르, 우즈베키스탄이 8강에 올라와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8강에서는 호주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호주와는 우리가 또 갚아야 될 빚이 있잖아요. 네. 2015년에 결승전에서 호주를 만나서 우리가 패배를 하면서 호주가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좋은 경기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8강의 빈자리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16강 대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기가 열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피치에 나가 있는 TVN 중계진을 한번 불러볼게요. 배선재 캐스터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카타르 도하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단판 토너먼트 대결을 이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박주호 김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운명의 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기분 좋은 경기장으로 썼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인데요.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상대하게 됐습니다. 네, 조별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이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를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16강,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세로 강한 상대로 오늘 경기를 이긴다면 16강 그리고 8강, 4강까지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장에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꺾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16강의 성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분 좋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월드컵 조별리그 모든 경기를 이 경기장에서 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한 번도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고 상당히 좋은 기운이 있는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사우디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한 경기를 치렀지만 태국과 비긴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이 이 경기장에서 이번 대회 말고도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월드컵뿐만 아니라 아랍컵까지 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6강의 성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이제 돌아온 상태인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컨디션이 될 텐데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적으로 3백을 내세웠습니다. 네, 제가 이 3백을 어쩌면 저희가 조별리그에서는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수비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3백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3백으로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3백으로 나왔고 예. 이 3백으로 나왔다는 건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어느 정도 되는 이번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권, 김민재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함께 선발로 나오고 양쪽 윙백으로 서령호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재성과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진을 구성하는데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수비 쪽으로 내려갈 때 이재성, 황인범 선수가 지금 옐로 카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생각하면 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도 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때 서로 약간 미스가 난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강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오늘 카드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뭐 사실 첫 번째 3백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런 공식 경기에서 3백을 꺼냈던 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카타르 월드컵 직전의 아이슬란드전 평가전 그때 3-4-3 포메이션을 벤투 감독이 테스트로 기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당시에는 3-4-3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월드컵 앞두고 선수들을 좀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경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썼던 거고요. 예.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경기 공식 대회에서 3백으로 나온 지는 참 오래됐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3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의 지적을 좀 많이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인데 오늘 전격적으로 3백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이 오늘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우선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 선수들이 대부분 3백 소속팀에서 3백을 썼던 선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커버를 하는 거지 팀적으로 많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익숙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3톱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양쪽에 정우영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영과 손흥민은 이 상대 사우디의 이 3백 공간으로 많이 뛰면서 공간으로 뒷공간을 파면서 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이강인 선수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고 김태환 선수가 좀 더 오른쪽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사이드로 밀어주거나 이런 플레이를 선호할 것 같고 그렇게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사우디가 3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는 3명이 먼저 붙어서 수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라인업을 보면 3-4-3 포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선수 이 세 명이 3백을 형성하고 서령우와 김태환 선수가 양쪽 윙백, 황인범과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정우영,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3톱을 형성하게 될 텐데 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식 경기에 나오지 않았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모험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사우디의 윙백 선수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늘은 1대1로 붙어서 수비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우디 포메이션의 맞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닐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그리고 김진수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지난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경기를 뛰긴 했는데 오늘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선발로 뛰기에는 아직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컨디션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경기력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체력적 90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올라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는 또 후반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뒀습니다. 역시 패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대거 원정 팬들이 이곳 카타르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클린스만 감독만큼이나 유명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한 또 연봉을 받고 있는 감독이고요. 네. 자,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조별리그 때 보면 만치니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1분 만에 선수를 불러서 위치 조정을 해주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오늘도 우리가 3백으로 어떻게 보면 기습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만치니 감독이 바로 이제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역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 시작 후에 포메이션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밀란에서 뭐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를 3연패했던 감독이기도 하고 특히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을 해서 맨시티에게 처음으로
44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줬던 감독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특히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 유로에서 우승을 시키기도 했었던 감독입니다. 네, 이제 클럽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성적을 냈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만치니 감독의 수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도 3백을 쓰는 팀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3백으로 조별리그를 다 치렀고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8명의 선수가 이제 교체로 바뀌면서 팀의 색깔을 유지하되 선수가 많이 체력적으로 안배를 얻은 상태이지만 이 칸노 선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려왔다가 볼을 받은 후에는 이제 공격 상황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칸노 선수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수비수들이 잘 마크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이 일단 조별리그에서 8골을 넣으면서 득점에 있어서는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만 6실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였는데 이 수비 전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실히 좀 극복해야만 단판 토너먼트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비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4명의 선수들이 오랫동안 뛰고 맞춰봐야 커버도 들어가고 선수의 능력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조별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센터백도 바뀌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풀백이 사이드백이 바뀌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앞둔 클린스만 감독 상당한 또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비판도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Yeah, hello everyone. Obviously, it's exciting to start the knockout phase. Exciting to meet a strong team like Saudi Arabia, which we respect a lot, and I'm sure it's going to be an exciting game. Great atmosphere, packed stadium. That's all you want in football.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it.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좋은 경기를 그 경기장에서 했던 건 사실이지만 또 월드컵과 아시안컵은 분명히 다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선수 그때와 또 선수들도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감독님도 그때와는 또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저희 한국 대표팀, 저 개인적인 아닌 한국 대표팀이 또 승리를 할 수 있게끔 저도 어느 위치에서든 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권 선수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또 포르투갈전 골을 터뜨리기도 했었고요. 대한민국의 또 16강 진출에 초석을 넣기도 했던 김영권 선수인데 오늘은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3백의 한 춤을 맡게 된 김영권 선수인데요. 네, 오늘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 3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을 때 신장에 우위가 있거든요. 예. 이번 대회에서 공격수들은 골을 넣고 있지만 수비수들이 올라갔을 때 코너킥 전술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 오늘은 3명의 중앙 수비진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가서 본인의 역할을 좀 해준다면 득점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일단 스코어도 3대3이긴 했습니다만 크로스가 무려 40개가 넘게 나왔었고 코너킥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쉽게 성공률이 좀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전술적으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코너킥이 너무 단순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많았고 우리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충분히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성 있는, 안 되면 키커를 바꾸든지 위치를 바꿔서라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코너킥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일단 골키퍼들이 먼저 나와서 몸을 풀고 있고 아직 필드 플레이어들은 나오기 전입니다. 자, 박주호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 3경기 일단 1차전 오만과의 경기는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후반 막판에
좀 간신히 역전을 해서 이겼고, 두 번째 경기 키르기스탄전은 2대0으로 이겼지만 초반에 일단 상대팀 퇴장이 나왔고, 세 번째 경기는 16강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0대0으로 그냥 비겼던 경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전술, 선수들의 간격 조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2차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키르기스탄전. 네, 키르기스탄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이제 도사리 선수, 도사리 선수가 내려와서 받느냐, 아니면 이 선수가 깊이 있으면서 볼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원투 패스, 아니면은 내주고 반대로 볼을 건네주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볼을 안 잡았을 때는 이제 칸노 선수가 깊이 들어가고, 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공격의 패턴을 똑같이 가져갔던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2차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이 패턴을 못하게 우리 선수들이 잘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사우디에서 역시 제일 유명한 선수 하면 10번 이 알 도사리 선수를 들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격침시키고 메시를 울렸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우디의 야야 투레로 불리고 있는 칸노 선수, 그리고 김환 해설위원이 꼽았던 이 측면에 압둘 하미드 윙백 선수를 또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오른쪽 윙백에 있는 12번 압둘 하미드 선수가 몸값도 꽤 비싼 편이고 자국 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예. 왼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른쪽 압둘 하미드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롱 패스를 받아서 바로 크로스 올리는 전략이 있거든요. 예. 이 전술이 상당히 조별리그에서 무서웠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왼쪽 수비진들, 서령우 선수나 김영건 선수가 되겠죠. 이 선수들은 이 12번 선수가 들어올 때 타이밍을 잘 봐서 확실히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윙백에는 원래 이제 월드컵 때도 그렇고 샤흐라니라는 선수가 주로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상으로 왼쪽 윙백이자 풀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 오른쪽 풀백 윙백을 보던 알브레이크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 뜻은 이제 왼발을 자유롭게 쓰지 자,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필드 플레이어들도 그라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역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좀 야유 소리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곳은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마치 홈 경기장처럼 썼던 곳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선수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 오늘 선발 출전하는데 아주 좋은 컨디션,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골을 또 신고했거든요. 네, 이제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했지만 그 시간 안에 정우영 선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황희찬 선수가 돌아온다면 정우영 선수와 함께 뛸 수도 있고요.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 그라운드에서 오프닝을 하고 있는 근처로 또 조규성 선수가 제일 가까이 좀 지나갔는데, 조규성 선수 오늘은 또 선발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 경기 멀티골을 터뜨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전에서도 평가전에서 이긴 하지만 예. 또 골을 기록했던 조규성 선수이기 때문에 사우디를 상대로 또 교체로 들어간다면 골을 만들고 또 그 기세로 계속해서 8강, 4강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좀 밝게 또 웃으면서 가볍게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뒤에 또 황희찬 선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 아마도 후반 출격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또 조별리그에서 황희찬 선수의 가벼운 몸을 확인했거든요. 예.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금 이쪽으로 왔었는데, 이 대각선 반대쪽이 황희찬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골 넣고 네. 옷 벗었던 곳이죠. 네. 네, 황희찬 선수가 옷을 벗으면 잘 풀렸거든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예. 오늘 또 후반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때 벤투 감독이 이제 화를 냈었거든요. 네. 다음 경기 뛰어야 되는데 왜 카드를 받느냐. 네. 자, 오늘 또 관리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 저희가 중계석으로 올라가서 계속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이제 호주가 8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난 평가전처럼 잘 제압을 하고 멋지게 8강에 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주호, 김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중계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경기를 바로 앞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열기가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민구 해설위원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영규 선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기에도 그 좋은 분위기가 정말 잘 느껴지고 선수들이 긴장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다가오는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장은요, 우리 선수들에게 꽤나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가 펼쳐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스타디움 44,667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입니다. 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란 이름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이곳에 카타르의 최고 대학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개장 4년밖에 안 된 최신식 경기장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최신식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조금 더 저런 경기장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경기장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카타르 월드컵으로 좀 친숙하죠. H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이곳에서 치렀어요. 네, 3차전에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바로 그 구장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 16강전 포함 총 6경기가 개최가 되고요. 벤투 감독하고도 인연이 깊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이제 월드컵 때도 조별리그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3차전은 관중석에서 지켜봤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3차전을 아랍에미리트를 이끌고 좀 관중석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자, 경기장 별명은 사막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외관이 마름모 모양의 패널로 이루어져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패널 색상이 변하는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선수 등 이 월드컵 때 활약한 핵심 멤버가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익숙한 이곳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 경기장에서 좋았던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죠.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문선민 선수가 아쉽게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는데요. 문선민 선수를 제외한 25명의 선수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마지막 훈련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상했던 선수들도 다시 돌아온 것도 호재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한 우리 대표팀 포메이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별리그와 큰 변화를 주고 나왔어요. 사실 조별리그 3차전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저는 16강에서 이 정도 강수를 둘지는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큰 변화예요. 전방과 후방을 모두 시스템을 바꿨는데 일단 손흥민을 톱으로 놓았고 후방에는 3톱을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우디 전력에 대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3-5-2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사우디의 양쪽 윙백이 공격에 어마어마하게 가담을 합니다. 그 가담을 하는 윙백들과 우리의 윙백들을 1대1 대결을 과감하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손톱인데요. 오늘 네. 역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규성 선수를 기용을 했을 때는 내려앉은 상대를 부수고 들어가는, 몸으로 싸우고 들어가는 역할을 바랄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역할보다는 훨씬 더 기동력을 중요시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상대와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뒷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스피드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나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라인업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선수가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활약이 상당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프리킥 골도 있었고요. 사실 벌써 3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왕도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팬분들이 여쭤봐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팀에서는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왕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와, 이 골 나오고 있습니다. 3차전이었죠. 프리킥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강인 선수 특유의 도움 닫기 할 때 한 번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고 최대한 각도를 많이 만들어서 임팩트를 시키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 슛의 궤적은 저도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골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강인 선수 이번 대회에서 득점 랭킹 상위권을 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라크가 이제 탈락을 하면서 후세인 선수는 6골보다 많은 골을 기록할 수가 없게 됐고요. 이제 아피프 선수와 본격적으로 또는 이제 일본 대표팀에 있는 선수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팀 경기력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역할을 많이 자처를 하기 때문에 마냥 골만 바라기에는 조금 터프한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의 골을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크랑 아피프를 넘어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까지 완성된 8강 대진 보시겠습니다. 카타르, 호주, 타지키스탄, 요르단 그리고 방금 전 우즈베키스탄까지 5팀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밌는 승부를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 무대에서는 많이 탈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를 넣으면은 바라고 바라던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기 8강 블랭크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기가 또 빅매치로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 감독의 대결이기 때문이죠. 만치니 감독만큼 스타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컵에 진출하는 모든 감독들 중에서 연봉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들의 대결도 주목을 해볼 만하지만요.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면면도 상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알도사리 선수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알도사리 선수가 스피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알도사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하마드 칸누 선수라든지 측면에 있는 압둘 하미드 선수를 좀 경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선수들 기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도사리 선수가 선수들에게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을 창출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네. 알도사리 선수를 1대1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협력 수비로 항상 2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조금 경계를 해야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알도사리 선수가 개인 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덤비는 수비보다는 조금 유지를 하는, 뒤로 지키는 수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는 우리 선수들 조별리그하고는 다르게 바꿔 나온 포메이션만 봐도 전력 준비를 좀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팀 선수들까지 살펴보니까 오늘 경기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사실 김민구 해설위원이 해설진 예측 적중률 중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많이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오늘 라인업을 보기 전까지는 2대1 승부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승리는 가져가지만 그래도 실점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뀐 포메이션을, 바뀐 라인업을 보고 나니까 2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팀에게 골 한 골도 내주지 않겠다라는 네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예상이 맞을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뭔가 의상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의상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깊은 밤이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카타르 현장에서 준비한 스페셜 미니 다큐가 이어지니까요. 이거 재밌게 보시고요. 경기도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전력이 많이 차이 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그렇다고 뭐 버스를 세운다든지 뭐 내려와서 뭐 쩔쩔맨다든지 그런 축구를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한 경기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 거고 장렬하게 그렇게 전사할 자세로 한번 해보겠다.
늘 경기에 임했던 마음으로 임했고요. 그리고 뭐 잘해야겠다, 뭐 못해야겠다를 떠나서 그냥 팀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대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지영이랑 소통을 하면서 늘 김지영이 잘 저의 수비수로 막아줘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I'm very lucky. I play with a good player, top player. They are very good guy, very professional. I think we give what we have. We give everything. I can play with World Cup team like Korea. Tough for me, tough for my friend. Time to learn something in the future. 뭐 누구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저희 팀 전체 실수 같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공을 빼앗겼을 때 반응도 늦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이제 크로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재랑 이제 현우가 이제 골대 쪽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대회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해줬고요. 그 의미는 끝날 때까지 분명히 저희 팀에서는 분명히 영호가 필요한 존재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랑 경기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었는데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일단 경기장 안에서도 사실 뭐 지고 있고 비기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막 뛰어다녀야죠. 사실 교체에 들어오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더 해줘야 되니까. 제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크로스 올리고 제 위치에서 해야 되는 수비들을 잘 했어야 했기 때문에 I want them to enjoy this tournament. I want them to enjoy their football. I want them to understand that they can make the difference. It's a player's game. It's not a coach's game, it's a player's game. And if they understand it's now their moment, you know, for every one player in this team, it's their moment, then we're gonna do well.